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연바람 부채가 겁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대하고 다니고 부채를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 청라 공에 사는 김명균 선자장이 부채를 만들면서 30여 성상을 땀 흘려 가꾸어온 결실이자 보람입니다. 전시실에는 40여 종의 부채가 2,000여 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종 동서고금의 부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탐방 체험하시고 부채를 휴대하여 멋과 품위를 개선해 보는 것도 자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선자장님의 전시장 부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민화선이라고 해서 민화를 갖다가 그림 부채로 만드는 겁니다. 민화. 학이라든지 연이라든지 또 연합도 뭐 이런 것을 만드는. 여기는 지금 올해 저기 3.1제 100주년이라 그래서 유관순을 갖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치마선이라는 거예요. 치마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실제 쓰던 드림 부채라고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알곡 죽거리를 가릴 때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 옛날에는 한지나 종이가 없을 때는 깃을 사용해서 만든 부채가 부채의 원조로 봅니다. 취선이라 그래서 독수리의 깃털로 만든 부채. 이것은 안선이라 그래서 기러기 안자를 써서 기러기 털로 만든 것은 안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민화에서 이런 수노인도라 그래서 이게 다 애기 시를 상징한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신인을 갖다 민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발로 만든 부채고 이 부채는 한지를 엮어서 지승부채라고 그러죠. 한지를 이렇게 엮어서 칠을 해서 만든 부채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동물의 털로 가죽으로 해서 만들어 이런 것은 이제 부채가 바람을 불러들이거든요. 시원하게 하는데 부채를 걸어둠으로 해서 좋은 것을 복은 불러들이고 잡기나 그런 것을 쫓아내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옛날에 이제 정승이 외출했을 때 햇빛을 가려주려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시원하게 붙여주는 부채, 실제로 사용했던 이런 부채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호족도라고 해서 호랑이의 가족을 갖다가 민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단란함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집안의 화목과 단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던 부채입니다. 여기 이제 광주에 있는 거진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뭐 문인화에서 유명한 장강 선생님 거, 이것은 뭐 서예로 유명하신 금초 선생님 거, 이것은 문인화 유명하신 박태호 그림, 박태호 선생님 거, 이것은 뭐 서군 선생님 거, 이것은 또 문인화로 유명하신 치봉 선생님 거, 이것은 또 문인화로 서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송 김영삼 씨 작품. 이것은 이제 남농 선생의 아버지 미산 선생님 거 부채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작고하시는데 국제 선생님이라고 얼마 오래전에 작고하신 국제 선생님 작품. 사람은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작품은 남아 있습니다. 광주 그러면 사람들 외지 사람들도 무등산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사신 분들이 선물을 하려면 무등산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프축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칠, 용선, 그다음에 황칠 부채입니다. 뱀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면은 이제 뱀 가죽이라 하지 않고 용피선이라 그래서 용피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모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대모라고 거북이 등껍질을 사용해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손잡이에다 물소풀을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애군도 막아준다고 해서 물소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뭐 상아를 쓰기도 하고, 또 이 선명에다가 나전 칠기를 해서 그 부채의 멋을 더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피로 만든 합축선입니다. 어피는 가오리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부채가 쌀이 한 마리면 선추는 쌀이 서마리라고 해서 선마리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추도 일반인들은 달지 못했고 당상관 이상, 지금으로 말하자면 5급 공무원 이상만이 이제 선추를 달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나라에서. 지금은 옛날에 신분을 못 나타내니까 선추의 길이로 해서 신분을 나타냈어요. 선추가 짧은 사람은 직급이 낮고 선추가 긴 사람은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해서 직급을 표현했습니다. 선추가 굉장히 합죽선 중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침통으로 만든 선추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침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침통으로 만든 선추입니다. 자, 이것은 향통입니다. 향통. 그래서 여기다가 향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그 향을 항시 그 사람 옆에 가면 향이 나도록 이렇게 만든 선추입니다. 부채가 최고예요. 자연스럽고 이 바람이 너무너무 좋고 에어컨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저는 원래 고향은 구례고요. 구례에서 59년에 태어나서 아버지 때부터 부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 가면 합축선을 배울 수 있다 해서 전주 합축선을 배워서 2년 정도 배우다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광주에 가면은 화가들도 많고 작가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밥 먹고 살 것이니 하고서 광주를 가라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선하고 접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기술이 많아서 이런 이만 전시장도 활동 등의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선 그러면 이제 접혀지지 않는 거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접선은 이제 합축선을 이야기하죠. 뭐 한지선 그다음에 이제 접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합축선을 많이 생각하죠. 합축선. 예. 근데 합축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단선의 종류에도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수십 종으로 나눠집니다. 예. 옛날에 문헌에 있던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해서 지금 한 40점 정도 지금 전시를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대나무하고 뭐 부채가 그러면 대나무하고 한지죠. 근데 이제 대나무는 유득하게 봄, 가을, 뭐 여름에 뵈면은 좀이 먹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한겨울 11월에서부터 1월 사이, 3개월 사이 빈 것을 재료로 사용하죠.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고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는 광주원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합축선을 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돗자리 놓고 팔면 좀 팔리겠다 싶어서 그때 어린 애기 붙들고 여름이 되면 돗자리 놓고 팔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뭐 기능장이나 뭘로 뭐 지정이 된 것이 있으신가요? 작년 3년 전에 하여튼 행안부에서 주는 명인 하나 지정을 받았어요. 향토명인. 이제 저처럼 하는 데는 이제 단선하고 접부채 하는 데는 저 혼자 있고요. 전주에 가면은 이제 뭐 합축선 하신 분이 4-5분 계시죠. 뭐 태극선 하신 분 1-2분 계시고. 그래서 30년 돼서 조그마한 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전시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 활충해서 지금도 제가 모아놓은 작품들이 한 2,000여 점 돼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란 바람이죠. 전주에만 문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도 문헌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선자방을 두었다는 그런 문헌도 있고 그런데 아직 이제 옛날에는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일을 했다가 다 대가 끊기고 지금 다시 제가 외지에서 와서 하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이미 이렇게 광주에서 와서 했으니까 이런 것이 좀 광주에서도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좀 됐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행정력이 지금 된다면 저는 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증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 30년 전부터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선후배 사이로 알아가지고 여태까지 꾸준히 이렇게 거래도 하고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고 그냥 항상 성격이 곧아서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맞고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게 하니까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항상 여태까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단선 만드는 작업인데 살 놓는 작업이라 하거든요. 살 놓는 작업은 이게
조개 모양처럼 생겼다 조개지. 이것은 이제 손잡이가 들어갈 부분에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개지를 하나 덧대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밑에 부채를 받쳐주는 턱대를 대고 이렇게 살을 놓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놓고 살을 놔요. 이것은 이제 대를 갖다 쪼개서 끝에는 합축선을 쓰고 속대가 나온 것으로 이 단선 살로 씁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게 농사로 말하면 모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을 나누면은 다음부터 일이 쉬워요. 이 살 놓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살을 놓을 때는 막 시골에서는 겨울에 농한기 때 아줌마들이 와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1년을 우리는 8월로 1년을 잡습니다. 12월이 8월이에요. 네. 8월이 지나면 내년을 봅니다. 여기다 이제 좀 힘든 것은 이제 곡두성이라고 그래서 살을 불로 휘어서 놓는 것이거든요. 살이 지금 보통 80개에서 90개 사이에 들어갑니다. 상시 평량을 맞춰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덧붙이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이제 아까 살 놓은 것이 반대편으로 살이 가게끔 하고 우리나라는 상시 이 담요 하나 하고 부채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담요 덮어서 이 판때기를 놓고 눌러줍니다. 그래야지 살 속에 종이가 다 붙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발로 누르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압축기로 눌러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하얀 종이를 붙이면은 하얀 거, 색종이를 붙이면 색종이. 작종이.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양을 자르거든요. 모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자르면은 그냥 방구 부채. 또 이런 모양으로 자르면은 이게 잉어 꼬리처럼 생겼다고 끝밑자를 써서 미선. 연꽃 모양으로 자르면은 연엽선. 지금은 이제 일일이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해서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전부 대고 만들었어요. 칼로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은 철형을 떠서 이 자른 면이 안 깨끗해요. 이렇게 선을 두른다 그러거든요. 한지 색상에 맞춰서 한 1cm 정도 넓이로 잘라요. 모양이 더 울퉁울퉁하면 더 시간이 더 걸리고 이렇게 선이 두른 다음에 이제 건조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루를 끼우는 거예요. 끼우는 거예요. 이것이.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부채 바람 못 따라옵니다. 에어컨 바람은 오래 쏘이면 냉방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채 바람은 우리 자연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과는 전혀 무관하죠. 사람은 결국 발전된 문화에 스스로 다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